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입양 상담은 현저히 줄어든 반면 보호소에 들어오는 유기동물의 수는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유기동물 수가 계속 증가하면 안락사 같은 특단의 조치도 불가피합니다. 광주시 동물보호소를 맡고 있는 사단법인 가치보듬 조경 대표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유기동물을 입양하겠다는 그 문의도 어떻게 많이 줄었습니까? 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광주광역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차 2단계의 격상이 이어지면서 저희 광주동물보호소도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보니까 입양자의 문의가 준 것도 있고, 또 작년 대비 입양 문의가 현저히 줄어들어서 작년 7월의 경우 93두가 입양된 반면 올해 7월의 경우는 38두의 입양에 그쳐 현재 약 60%가량의 입양이 줄었다고 봅니다. 네. 또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유기동물 개체수 자체가 늘었다고 보십니까? 이 유기동물의 발생 두수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맞고요.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지도 않다고 볼 수 있는 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네. 가장 먼저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반려동물의 사육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창궐한 이후부터 유기동물이 더 늘어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또 휴가철만 되면 그 유기되는 반려동물의 수가 는다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인가요? 해마다 휴가철이 될 때마다 이런 같은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네. 광주광역시는 관광지도 아니고 피서지가 아니다 보니까 광주광역시에 버려지는 유기동물이 그 시기에 특정해서 늘어나는 데이터는 좀 미비한 편이지만 전국적인 데이터를 볼 때는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한 20% 이상 휴가지나 피서지 또는 그 경유지에서 고의로 유기되는 경우가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유기동물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유기동물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서 네. 이 부분은 광주동물보호소가 설립 운영되고 있는 지가 올해로는 20년째입니다. 그동안의 추이를 쭉 보면 또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이르는데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유기동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걸 보면 이 시민들의 자정 능력 또 의식의 개선 등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거의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이 유기동물에 대한 해결 방안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정부나 국회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컨대 동물등록제가 시행된 지가 벌써 7년째 되고 있지만 아직도 그 등록률이 10%대인 것을 보면 그 외국의 그 독일의 사례처럼 네. 정부나 국회가 좀 나서서 생산, 판매, 유통업을 좀 규제를 강화하고 또 강력한 동물보호법을 제정한다거나 또 동물등록제 같은 법을 만들어 놓고 시행이 안 될 때는 또 강력하게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현행 과태료 부분을 벌금으로 상향한다든가 해서 수사권에 있는 경찰권으로 넘기든가 이런 강력한 법 제도적인 견인만이 이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래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나 국민적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법 제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앞으로 그 반려동물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본인의 사육 여건 등을 좀 신중히 고려를 좀 깊게 해주셔서 결정하시기 바라고요. 또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10가구에서 3, 4가구는 키우신다고 그래요. 그분들은 반려인으로서 해야 될 그 동물 등록제나 이름표 착용 같은 의무를 좀 다해 주시고 또 생명윤리에 대한 책임을 좀 다해 주셔서 길거리에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그런 아이들이 좀 줄어들기를 염원합니다. 네. 유기동물 줄이기 위한 관련 대책들과 더불어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